네, 오늘 잠깐 안내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뉴스브런치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책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가정, 회사, 사회, 국가 모든 곳에서 겪는 차별, 폭력 등을 이 다양한 주제를 인포그래픽으로 분석한 조지 시걸의 지금 여성이라는 책입니다. 주목받는 지리학자 김희재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 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과 함께 샵 973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수요일 게시판에 발표하겠습니다. 자, 주간 뚝뚝뚝으로 시작을 하죠. 청년 여성들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개관올레 이진숙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주제로 노키즈존에 관해서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보도도 많이 나오고 이슈가 많이 됐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노키즈존이 많아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 시작된 건 좀 된 것 같고 예. 정말 그런가요? 두 분 그렇게 느끼세요? 이진숙 편집장께서도? 일단은 예전에는 어린이라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네. 최근에 노키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기 전에 긴장하고 체크를 해야 할 정도인데요. 사람들이 방문했다가 허탕치는 거를 방지하고자 노키즈존을 이제 표시한 지도를 만들어서 공유할 정도로 네,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식당이나 카페 등 요식업체 위주였는데 네. 이제는 일부 공간에 성인 도서가 있다는 이유로 만화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노키즈존이라고 고지하는 등 그 업종도 이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업종까지 다양해진다. 네. 어떻게 보세요, 최경 활동가께서? 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노키즈존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으로 처음 노키즈존 업장을 봤던 거는 한 2019년 초 정도에 실제로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소위 뭐 힙하다는 한남, 망원, 성수 뭐 이런 곳들은 네. 굉장히 이제 가시밭처럼 노키즈존이 깔려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1층이 노키즈존이 아니어서 주문을 하고 2층에 올라갔는데 2층만 노키즈존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같은 업장 안에서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층을 갈라서 이제 노키즈존을 선정을 하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황당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업주들은 이게 왜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업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네, 일단은 보통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듭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 비겁하게도 들리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제 출입을 제한을 하는데 뜨거운 수프가 있다거나 뭐 공간이 위험하다, 계단이 있다 등등의 이유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위험한 곳이라면 업주가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아닐지. 아니 그리고 부모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공간에서 그럼 어른은 괜찮은가 이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가 무슨 모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노키존의 근거로 매번 끌고 나오는 어린이가 식당에서 뛰어서 다친 사례는 감자탕 같은 굉장히 뜨거운 음식들이 날라지는 곳에서 벌어진 사례들이거든요. 근데 네. 이런 걸 이제 끌고 와서 이제 카페나 이런 곳에서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서 노키존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 매장이 공간이 협소하고 또 1인 업장이라서 세심한 응대가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제약 중에서 아기이자나 유모차를 배제하겠다는 뜻이고 또 세심한 응대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노키즈존을 정당화하는 거는 결국 어린이 동반 고객은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진상 고객이다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의뢰 그렇듯이 이게 자기가 절대로 차별을 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지금 뭐 안전 얘기해 주셨고 네. 운영상의 편의. 자, 어떤 곳은 아이들 출입이 아예 불가능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공간을 분리하는 식으로 앞서 뭐 층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기도 한다는데 어떠세요? 이제 힙한 업장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키즈존이 활용된다는 측면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세요? 네, 사실 힙한 분위기를 위해서라면 사실 노키즈존 운영하지 않고도 힙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곳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사실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라는 지점은 차치하고서라도 해당 공간에서 아이들을 보고 싶지 않다.
라는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힙한 분위기가 아동들이 떠들지 않고 뛰어다니지 않는 공간으로서만 성립된다면 사실 도서관 같은 곳이야말로 그런 요건들이 가장 필요한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도서관은 노키즈존을 운영하지 않고 이는 도서관이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힙한 분위기든 뭐 소란이든 위험이든 노키즈존은 적나라하게 이 공간에서 아동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축객령이다라고 생각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훨씬 더 뜨거운 음식들이 제공된 식당은 노키즈존이 아닌데요. 노키즈존으로 분류된 업장들의 어떤 특색이 있습니다. 특색이. 네, 보통 20대 고객들, 이렇게 젊은 층이 타겟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사진 찍기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영업 전략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키즈존의 핵심은 아이들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연령대 출입을 막는 필터링으로도 작동을 합니다. 아이들이 올 수 없다면 당연히 아이를 동반한 30대 보통 이제 우리 사회에서 30대 이상의 이제 인구들도 출입의 폭이 제약되죠. 그리고 이런 곳에서 고령층의 방문을 반길 리 없다는 것도 저희가 암묵적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맞아요. 곳들은 이런 곳들은 메뉴판도 다 영어로 되어 있거나 금액이 좀 이상한 숫자로 3.0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달러로? 아니요, 달러도 아니고 예를 들어 5,000원이면 5.0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안 가봤는데 티가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면 이제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네. 7.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스킬레도. 네. 이게 달러인지 원인지 이제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노키즈존이라는 게 아동이라는 이제 가장 만만한 존재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처음 생겼고 이것들이 이렇게 좀 더 늘어나면 확산되면 점점 더 많은 다양한 형태의 약자 배제 공간이 생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사회는 다양한 접근성의 제한으로 노장애인 존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도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네, 너무 당연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네,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는다던가 그런 것들로써 너무나 당연하게 이곳은 이제 휠체어 이용자는 올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암묵적으로 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이게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곽정은님께서 지금 아이들보다 못한 성인도 있는데 나중에 노실보존 생길까 무섭다. 지금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네. 앞서 이제 업주 얘기를 잠시 해주셨잖아요. 업주들의 나름의 이유. 근데 그것도 한번 나름의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의 문제. 이건 또 중요한 문제기는 해요. 운영상의 편의.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우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노키즈존을 넘어서 배드페런트존을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배드페런트 나쁜 부모들 키즈가 아니라 나쁜 부모들의 출입을 금지한다. 이게 같은 말입니까? 같은 그렇죠. 식으로 쓰이는 약간 거죠. 쿠셔너처럼 이제 아이를 통제하지 않고 아이를 뛰어다니게 냅두는 나쁜 부모들은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움직임인데요. 사실 어제만 해도 이제 제가 좋아하던 비건 음식점이 노키즈존 선언을 했다가 이제 비판이 쏟아지니까 저희 그럼 배드페런트 존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정정 공지를 냈는데요.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둘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키즈존은 결국에는 아동만이 아닌 결국 아동과 함께하는 양육자를 추방시키고 이는 결국에는 사회에서 현재 주 양육자인 여성에 대한 추방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사실 배드페런트라는 말 자체가 되게 웃긴 게 사실 배드가 들어가는 손님, 그러니까 나쁜 손님,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알바 노동자에게 뭐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손님, 이런 손님들은 모두가 추방되는 것이 맞거든요. 사실은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제지하는 것이 맞는데 왜 부모만 추방되는가에 대한 질문, 나쁜 부모만 추방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드페런트라고 했을 때 그런 그 배드의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쟁점적이고요. 노키즈존 자체는 엄연히 차별과 혐오가 맞지만 본인은 업장이니까 나는 그래도 그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노키즈존 같은 애매한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명확하게 아동 거부 업소라고 표기를 하고 그 정보를 고객들이 공유하는 것에서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라인상의 영업 정보에 표시조차 안 해놓은 곳이 많아서 가서 직접 봤더니 노키즈존이더라 이걸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가면은 이제 테이크아웃만 해서 가거나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모르고 갔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SNS에서 고객들이 이를 잘 알 수 있도록 지도나 정보를 공유하면
영업 방해라고 분노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거는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네.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영업시간 고지나 막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처럼 그렇죠. 업장에 대한 정보인데 이거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자기들도 찔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노키즈존 할 때는 뭐 그렇게 나쁜지 잘 용어 자체로 아동 거부 없어 이러니까 굉장히 확 와닿는 네.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측면에서 이 거부라는 표현을 쓰니까 혐오가 바로 떠오르네요. 맞아요. 네. 아동 혐오라는 그런 주장들 조금 더 이쪽 입장에서 그러면 업주들이 볼 때는 이게 왜 아동 혐오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네, 사실 명백한 아동 혐오이고요. 정말 아동이 시끄럽고 통제할 수 없어서 추방되어야 한다면 왜 노아재존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또 따라오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이들이 경험하듯이 사실 대부분 어떤 공공장소나 영업장에서 소란을 벌이거나 이렇게 소위 말해 진상짓을 하는 것은 네. 대부분 아저씨 중년 남성들이거든요. 네. 하지만 아무도 중년 남성이라는 이유로 어떤 영업장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는 결국에는 키즈가 만만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이 돈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가 돈을 내고 어떤 물건을 소비하지 않고 그렇죠. 사실 이들을 추방해도 이에 맞설 수 있는 어떤 아동의 사회경제적 권리가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한 정체성만으로 사회에 누군가를 추방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는 끝이 없어집니다. 노키즈존은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선 이상의 능력을 갖추어야 그러니까 조용히 할 수 있어야 혹은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뭔가 입장할 수 있다는 엄포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앞서 말했듯 아이에 대한 추방은 여성에 대한 추방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는 결국에 엄마이기 때문에 뭐 여자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어딘가를 방문하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사실 예전만 해도 특정 인종이나 특정 성별이 어떤 공간에 출입을 불허당했었어요. 그래서 뭐 버스에 탈 수 있는 음식점에 갈 수 있는 무언가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는 사실 굉장히 투쟁으로 이루어낸 그렇죠. 권리들이고 이런 권리들에 대한 후퇴는 결국에는 인권의 후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점들을 모두 넘어서서 사실 아동이 좀 시끄럽고 통제되지 않는 게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쫓아낼 만한 일인가에 대한 좀 질문도 드는데요. 사실 우리는 모두 유년기 시절을 보내왔고 어떤 공간에서 이제 존재를 그렇죠. 승인받는 경험으로서 성장해 왔어요. 사실 힙한 공간이 노키즈존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누군가를 이 공간에서 쫓아낸 이후에야 얻는 고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노키즈존도 노키즈존이라고 힙하게 표시하지 말고 좀 아동 손님 받지 않음, 거부라고 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4222번님께서 부모가 있어도 요즘은 어른들이 아이들이 많이 뛰어다녀도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부모와 아이들의 훈육의 문제에 대해서도 잠시 지금 지적을 해주신 분도 있었고요. 네네. 또 1118번님께서는 스페인에서는 어디든 유모차를 환영하는 분위기 기다려주고 양보하고 하는 분위기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런 상반된 지금 의견들을 좀 주시고 계세요. 지금 논쟁을 안에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특정 정체성을 이유로 그리고 소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만으로 저 부모가 아이가 뛰는 것을 방치할 것이다라는 의심만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의 출입이나 이용을 제한을 한다면 그게 사실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차별과 혐오거든요.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공간은 굉장히 강력한 권력과 통과 의례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을 결정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있을 때 무엇을 고려하고 무엇을 이렇게 배제하는가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종차별의 경우에도 백인과 흑인이 버스에서 앉을 수 있는 구역이 나뉘어져 있었고 식당도 못 들어가고 네, 이게 예전에 사실은 그랬었죠. 노키즈존이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전에 미리 배제하는 것이 차별인데요.
있는데요. 어린이는 시끄럽고 떠들고 뜨거운 음식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도 못하는 존재. 부모는 그런 애들을 자신의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걸 방치하는 존재라는 그런 편견을 전제해야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외국에서 현지인의 조용히 커피 마실 권리를 위해서 한국인은 바닥에 앉는 것을 선호하는데 저희는 방바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음식은 너무 달콤해서 췌장이 작은 한국인들에게는 위험합니다. 하면서 노한국인존을 만든다면 정말 문제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바꿔보면은 비율을 바로 바꿔주시니까 같은 네. 한국인은 췌장이 작으니까 위험해서 저기 갈 수 없구나.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노키즈 존의 어떤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순이 바로 다른 사례를 갖다 집어넣어 볼 때, 네. 예, 바로 이해가 되는. 자, 근데 이 업주들의 물론 연령대는 다양하겠지만 이 업주 중에도 이제 20, 30대들이 있을 거고 이들은 어렸을 때는 사실 그렇게 뭐 노키즈존 없이 잘 다녔잖아요. 네. 그랬는데 본인들이 정작 어른이 돼서는 이렇게 그거는 뭐 20, 30대만이 아니라 40대, 50대도 다 어릴 때 편하게 다니다가 유독 지금 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들은 누리고. 일단 저는 이게 약간 지금 2030 세대를 되게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민폐가 되게 큰 잘못이다라는 이데올로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민폐가 생각을 해요. 큰 잘못이다. 네. 근데 사실은 민폐라는 건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어떤 게 민폐인가라고 했을 때 네.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우리는 좀 이렇게 근데 사람 잘 살다 보면 좀 끼칠 수도 공중도덕을 있죠. 지켜야 돼라는 것은 좋은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제 이거를 최우선 가치로 놓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어떤 실수나 이런 용서가 것들도 안 참지 되겠네요. 못하고 저 사람들이 민폐야. 이 사람들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성인 기준에 민폐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을 긋는 걸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민폐라는 것에 폐를 끼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다. 네. 그래서 제가 성장할 때 이제 어린이라는 이유로 가지 못하거나 면전에서 거부당한 적이 없는데 그때는 사실 카페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 기준으로 문화적으로 세련된 취향의 공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곳이 아동 거부업소로 진행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좀 지금의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경 활동가께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가 점점 말씀하신 것처럼 각박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감자탕집의 놀이방이나 혹은 예전에는 막 식사 후에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을 공짜로 있었죠. 그렇죠. 그런 예. 업소들이 많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아동에게 친화적인 문화들이었는데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문화들을 또 유지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네. 하지만 점점 이제 힙하고 세련된 공간을 위해서 메뉴를 영어로 이제 작게 적고 키에 닿지 않거나 뭐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문제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뭐 키오스크 설치를 한다거나 그건 고령층에게 또 힘들죠. 네, 고령층에게 어려운 그리고 어떤 노키즈존이 소수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유행인 것처럼 이렇게 번져가는 느낌들을 받고요. 사실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트랜스젠더 A 씨는 그 누구도 항상 사회적 다수자일 수는 없으며 그 누구도 항상 소수자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떤 공간에 받아들여지면서 살아온 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만 입장한 후에 쏠랑 이제 뒤에 빗장을 잠가버리는 네. 행위는 좀 치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제 이런 업장에 갔다가 부모와 아이가 이제 상처받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어린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삶의 조건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전박대의 사유가 된다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죄책감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예. 자신이 부적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면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어서 나중에 본인들이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었을 때 나도 어렸을 때는 그런데 못 갔어.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너희도 지금 가면 안 돼. 이제 노키즈존을 경험하면서 자란 아동들이 이제 성인이 되기도 하는 시기거든요. 그럼요. 네, 시기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누군가를 배제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환대받지 못한다는 경험인 건데요. 사실 어떤 공동체에서든 누구에게든 환대받는다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뭐 인류학자 김연경의 경우 환대를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 혹은 사회 안에 있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는데요. 노키즈존은 결국 사회 안에 있는 아동의 자리와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배제받고 자란 이가 사실 배제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키즈존은 결국 장기적으로 차별을 그리고 혼자만 살아남는 경쟁과 능력주의를 재생산하고 있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배제를 학습하게 되니까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배제할 네. 수 있는 그게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여기 써주셨어요. 8834번님께서도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을 모두가 보살피고 아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써주셨고, 네. 예, 이 국가적인 숙제 아닙니까? 지금 낮은 출생률이 정말 네. 점점 더 심해지고. 네. 이게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양육자들도 있고 네네. 네 이게 개인 사업의 영역 앞서도 이제 그렇게 글 써주신 분도 계셨는데 개인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네. 국가 정책은 아니니까 이걸 계속 지적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국가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크게는 차별금지법 같은 법이 먼저 필요하고요. 이런 네. 업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개인 업장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형성할 수 있는 감수성에 대한 문화 그 메시지 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KTX를 타면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한테 어린이가 너무 떠들지 않게 주의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항상 어린이와 양육자를 향한 단속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잔소리 없이도 어린이를 가장 열심히 하고 케어하고 있는 건 사실 양육자가 맞거든요. 네. 근데 이런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면 조금만 불편해도 아이와 양육자에게 제대로 좀 해라 라고 사람들이 훈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열차에서는 어린이가 조금 울거나 떠들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 시민들이 좀 관대하게 양해를 부탁드린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같이 살아가는 사회니까 이런 메시지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19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에게 아동을 혐오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사실 노키즈존 같은 문화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노키즈존이 시작되었다면 이것이 개인 영업장의 문제를 넘어서 아동이 어떤 공간에서 추방되어도 괜찮다라는 인식은 누가 심어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5일 이제 곧 임기가 시작될 윤석열 정부에서 스쿨존의 속력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안전속도 것들도. 5030의 효과가 분명히 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동의 인권과 유리된 결정이고요. 예. 차별금지법 역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